바이든 대통령이시여, 필자는 한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의 유명인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구촌의 지식인을 깨우려고 이제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지식인이자 철학자이며 시인이고 작가입니다. 그러나 지구촌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전쟁을 끝내고 지구촌을 구하고자 미국을 위해서, 그것도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과 존재 의미. 왜냐고요? 미국을 돕는 것이 바로 한국을 돕는 것이고 필자의 역사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현재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 1위라는 수치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의 질서를 리드하는 지도자 국가입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이 어떠했습니까? 인간의 본질적이고 항구적인 자유주의 이념으로서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이념을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이 너무나 중요한 이념을 가졌기에 지구촌의 리더로 하늘이 키웠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요합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 중에서 자유권과 생명권은 지금 미국이 자주 국방을 일으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만, 나머지 하나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는 미래에 새롭게 조명되고 인류에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비로소 빛이 날 것입니다. 여기서 러시아를 향한 생각을 돌려봄을 제안드립니다. 러시아 국민과 푸틴 대통령도 행복을 추구하고 싶어 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존경받고 명예로운 것을 추구하고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간과하면 미래는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없습니다. 필자의 목적은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촌 전체를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위대한 부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정치 경제적 현실. 미국인들은 짧은 역사 속에서도 너무나 슬기롭게 미국을 잘 확장시켜 왔습니다. 시야를 크고 넓게 하고 미국을 역사적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미국은 이 거대한 지구촌의 미래 신도시입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명을 안고 각국에서 파견된 많은 민족들이 여기에서 할 일이 있어서 터를 잡고 산다고 보면 됩니다. 무슨 할 일이 있기에 여기에서
살고 있을까? 미국은 현재 국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기에다 코로나 상황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중국이 대만으로의 확장을 시도하려 하고 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는 각자의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에너지 수급 문제도 발등에 떨어진 불같이 다급합니다. 미국의 발전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 미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인류 발전을 거시적으로 본다면 70%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지금까지의 발전을 발판으로 다시 한번 미래로의 도약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이 한 단계 도약을 하고 전 세계의 지도자 국가로서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잠깐이라도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했었는데 이것은 어느 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룬 업적이 아니고 전 세계의 역사적인 모든 지식과 과학자들과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의 수고로움과 노동력이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어느 한 나라만을 편애해서는 아니 되고 지구촌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필자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미국은 2022년 첨단 시대인 지금 시야를 미국이라는 국가 내에서 머무르면 더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미국의 에너지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국가로서 존경을 받아야 하고 우뚝 서서 인류사에 길이 빛이 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도 정치, 경제, 사회가 정체되어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갈등 관계에 있고 인종 간의 괴리도 남아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성장이 멈추어 있고 홈리스와 난민 문제, 마약 문제, 총기 사용 문제 등 사회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민의 아까운 세금이 들어가고 중국과도 날카로운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이 미국이라는 국가 하나만을 중심에 놓고 모든 정치와 경제, 군사적인 것들을 계산한다면 미국의 발전은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발전이 멈춘다는 것은 퇴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전 지구촌을 모두 미국이라고 여기고 다시 시야를 확장하고 바라본다면 비로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누구라도 과거의 지식으로는 이 모든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드리면서 작정하고 대통령께 제안서를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난민 문제. 중국 문제, 물가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난민 문제에 대해서만 자세히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정치학자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을 두고 대단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이번의 러시아 침공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지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각 국가는 선택에 따라서 누구는 앞서가고 누구는 도태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시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지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쳐들어오니 미국의 도움과 서방 무기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국민의 목숨과 재산이 희생되는 것이니 명분이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M142 하이마스로 러시아 군인들을 죽여도 되고 M982 엑스칼리버 특수 유도 스마트 포탄으로 한꺼번에 러시아 진지를 초토화시켜도 러시아를 제외한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무기 위력을 칭찬합니다.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기를 들고 침략하는 것이 아닌 난민은 어떻습니까? 난민은 무기를 들지 않았는데 총으로 쏘아 죽일 수 있을까요? 먹을 것이 없고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어 먹고 살고자 미국의 국경을 넘고 있는데 이들을 방치하면 미국 사회가 초토화 됩니다. 필자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러시아 등 군대의 침략만 침략이 아니고 난민의 유입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잠재적인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침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이 러시아 군인을 죽이는 것은 명분이 있으니 많은 나라가 잘한다고 손뼉을 치지만 난민은 그럴 수 없다는 현실을 대통령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 사회는 난민 유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질이 낮은 그들이 유입되면 조금씩 사회가 피폐해져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난민은 공산주의 체제로 가지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자유진영으로 오는 것은 자유진영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풍부하고 살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략했다면 미국은 멕시코 난민이 침략하고 있습니다. 난민은 지금 한국인들처럼 교육을 많이 받은 상태가 아니고 생산적인 인재는 더욱 아니고 먹고 살려고 에너지를 받으려고 다니는 낮은 수준의 계층입니다. 그런 그들의 문제를 미국부터 지혜롭게 풀지 않으면 미국은 난민 때문에 한쪽에선 열심히 성장해도 한쪽에선 심각하게 곪아가는 병폐가 쌓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현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국토 면적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만
의외로 국토의 70%는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척박합니다. 러시아는 전 산업이 골고루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부족한 부분이 산업 구조에서 훤히 보입니다. 국토 면적은 크지만 인구만 해도 미국이나 중국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질적인 부분만 부족한 것이 아니고 양적으로도 러시아는 많이 부족합니다. 지구촌을 헤매는 많은 난민들이 러시아로 와서 기술교육과 인성교육을 받아서 양질의 국민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필자는 상상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나 집단의 행동이나 국가 간의 행동에는 움직일 수 없는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음식을 찾지 않는 것이 시공을 초월한 진리이고, 만족한 프로젝트가 있거나 신나는 일이 있으면 사람은 쓸데없이 남의 나라를 침공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많은 나라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영토 침공을 비난하고 모든 서방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습니다. 무기의 본질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기술도 양날의 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곳에 쓸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곳에 사용할 것이냐를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 푸틴 대통령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 미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한계점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어떤 학자들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성장이 멈춰 있고 푸틴의 인기도 한계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대통령도 푸틴을 이해하거나 푸틴을 위해서 그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필자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까지 러시아로부터 값싼 천연가스와 석유 등의 자원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 만난 것이지 푸틴을 위해서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푸틴과는 괴리가 생기고 지혜로운 중재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푸틴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푸틴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에게 미래의 대안을 제시할 때 비로소 푸틴 대통령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러시아 국토 면적은 세계에서 가장 넓지만 너무나 작은 대한민국보다 GDP도 작습니다.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 되지 않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인재는 없습니다. 지금도 각종 부조리와 비리가 만연하고 투명하지 않습니다. 산업 구조는 방산 기술과 석유나 천연가스, 지하자원 등 그저 땅에서 나오는 자원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은 언젠가는 바닥을 보일 것이고 다른 대안도 미래의 발달된 산업기술도 없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공산국가의 특징 중 하나가 국민의 교육이 질과 양적인 면에서 자유진영보다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모든 공산국가가 그러하듯이 일부 지식층을 제외하면 국민의 교육 수준이 자유진영보다 낮고 방산비리가 뿌리 깊게 퍼져 있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유럽의 외로운 나라입니다. 게다가 과거의 전쟁 역사로 인해서 타국을 침범하는 국가로 낙인이 찍혀져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가 간의 정치적, 경제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 제재로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니 러시아도 돌파구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지요.